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JTBC 아침에 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경기 평택의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이 창고 2개 동을 태우고 21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극한 폭염이 가뭄으로 이어지면서 남부 지역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까지 바닥나면서 일주일 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회에서 공급난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250명이 넘게 숨지고 수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밤샘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평택의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이 창고 2개 동을 태우고 약 2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최고 수준으로 대응해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제 0시 무렵 경기 평택 청부읍에 있는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석유나 알코올 같은 인화성 물질을 최대 1255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는 곳이어서 자칫 큰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그냥 뭐 천둥번개 치듯이 그냥 막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팡팡팡 소리 나더라고. 저기서 막 불길이 올라오면서 홀홀 타고 있는 거야. 소방은 최고 수준의 대응 조치인 국가소방령까지 동원해 총력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7개 건물 가운데 2개 동을 태운 끝에 9시간 만에 초기 진압됐고 21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만간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집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집에 살던 일가족 3명 중 2명이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로 60대 아버지는 불이 나기 전 외출해 화를 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폭염이 한풀 꺾인 듯하지만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밭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부 지역에선 일주일 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의 한 마을입니다. 집집마다 화장실과 주방에 양동이와 대야를 두고 물을 채워놓습니다. 낮에만 물이 나오는 제한급수 탓에 2달째 물을 받아놓고 씁니다. 마을에 상수도 시설이 없어 지하수를 뽑아다 쓰는데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고랑이도 전부 다 물을 다 말라버려요. 비 안 오면 못 삽니다. 하느님이 비를 내려줘야 살지. 통영과 고성 등 섬마을 7곳을 포함해 경남에서만 모두 26곳에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욕도 그렇고 빨래도 그렇고 전부 다 불편하죠. 농사에 쓸 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업용 저수지도 거의 다 말라갑니다. 밀양에 이어 거제시와 함안군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하는 등 가뭄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바짝물들은 다 지금 거진 다 망쳐버릴 거야. 벼농사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거 한 일주일만 논에 물이 안 가버리면 농사를 포기해야 될 정도거든요. 급기야 물을 뽑아내기 위해 중장비로 하천 바닥을 파기도 합니다. 물을 풀려면 웅덩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양수기 펌핑이 됩니다. 호남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호남 평야에 농업용수를 대는 옥정호마저 바닥을 드러낸 채 잡초만 무성합니다. 저수량이 4억 톤이 넘는 큰 호수인데도 저수율이 지난해 절반도 안 되는 19%대로 떨어진 겁니다. 물을 아끼는 수밖에 없지 뭐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비가 지금 안 오는 상태니까.
이런 극한 폭염과 극한 가뭄, 일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뉴노멀이 된 극한 기상 속에서 재해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JTBC 배승주입니다. 더위가 농가에 영향을 미치니 식탁 물가도 껑충 뛰었습니다. 쉽게 시드는 야채값이 치솟고 바다가 끓는 탓에 수산물값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영향으로 빵이나 라면 같은 가공식품까지 줄줄이 값이 오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채소 가게 앞 머뭇거리던 손님이 고민 끝에 깻잎을 추가합니다. 8월 무더위를 지나면서 한 달 새 깻잎 값은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때올 때부터 일 못하지, 야채가 시들지, 그러니까 시들면 또 여기까지 올려봐요. 잎이 얇아 고온에 취약한 엽채류를 중심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한 달 사이 시금치와 열무 가격은 2배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해요. 상추 같은 건 올해는 더 비싸가지고 그냥 묵은 김치로 대체하고. 뜨거워진 바다에 폐사가 잇따르면서 양식, 광어, 경매가는 1년 전보다 13% 올랐습니다. 길어진 폭염에 먹거리 가격이 뛰는 히트플레이션이 농산물에서 수산물로 확산된 겁니다. 식음료 업계에 잇따른 가격 인상도 밥상 물가에 부담을 얹고 있습니다. 양산빵 업계 1위인 삼립은 다음 달 1일부터 인기 상품 정통 보름달 등 빵 50여 종 값을 평균 9%대 올립니다. 가격 인상은 올 여름 들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말 롯데칠성이 44개 품목 음료를, 지난달 말 CJ제일제당이 햇반 등 27개 품목을, 이달 들어 농심이 용기 라면과 과자 등 43개 제품을 올린 데 이어 풀무원도 김치나 만두 등 30개 품목 가격을 올립니다. 애들 간식으로는 이제 뭐 박스나 이렇게 봉지 이런 거 보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양도 너무 많이 줄어들고 여기저기 가격을 비교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업체들은 중동발 나프타 대란 여파가 크다고 말합니다. 나프타 가격은 배럴당 121달러였던 4월 고점에 비하면 이달 30% 넘게 떨어졌지만 업체들은 그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인상을 미뤄왔고 원료가 포장재로 만들어져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라도 풀겠다는데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여당은 이 주택난을 서울시 탓으로 돌리면서도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우려를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최근 매매, 전세, 월세 가격 트리플 강세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이라고 했습니다. 학점을 매긴다 하면 본회의는 F학점 정도밖에 못 주겠습니다. 특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공약을 뒤집고 낸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고령층과 전월세 임차인 등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세금 때려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합니까? 수탈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적합하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우려 여당 의원들도 제기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 내지는 좀 극단적인 얘기로 폭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대응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라도 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의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제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 장관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계획을 세워 물량을 내놓는 데까지는 시차가 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늘 고통스러운 것은 예전에 누구도 했지만 빵 찌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네. 진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여당 의원들도 과거 정부가 준비한 게 지금 나오는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탓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 4년 동안에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던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도 신통하지 않다. 신속하지도 않는데 뭘 신통기라고. 야당은 박원순 서울시의 문제라고 맞서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집을 계약해도 꽉 잠긴 대출에 잔금을 못 치러 밤잠 설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정한 총량이 다 찼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입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대출을 해주는 인터넷 은행의 시작 시간에 맞춰 대출 오픈런을 하기도 합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 17단지 부지입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적혀 있지만 오는 28일 입주를 앞두고 대출에 막혀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천만 원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한 반값 아파트란 말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원했던 71세대가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7천만 원이면은 이제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이제 와서 한 3배 가까이 튀겨진 한 2억 정도를 가져오라고 하고 금리도 확 올라갔고 토지 소유권은 SH공사가 갖고 건물만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 토지 임대부 주택인데 대부분의 입주 예정자가 청년이나 신혼부부입니다. 청약통장 10년 제외는 물론이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계약금 낸 거 한 3,300만 원 정도까지 몰수를 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왜 집을 판다고 해서 산다고 했을 뿐인데 제가 왜 계약금을 몰수를 당해야 하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포기하면 돈도 다 날아가고 제 10년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진행을 해야 돼서 지금 요즘에 사실 너무 우울하고 잠도 잘 안 와가지고 막 정신과도 다니고 있거든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6일 기준 5조 4,005억 원으로 목표치 한도를 뛰어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별로 정해준 연간 대출 증가 한도, 다시 말해 대출 총량을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해주기 어렵다는 게 시중은행들 입장입니다. 시중은행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아직 대출을 해주는 카카오뱅크엔 며칠째 아침 6시 대출 오픈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1일 한도 소진으로 접수가 마감된 겁니다. 대출 총량제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잔금 대출과 같은 실수요 대출을 은행 가계대출 총량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서 비행기를 비밀리에 갈아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형 전용기의 보안 문제로 보입니다. Were you aware of any credible threat by Iran against Air Force One? I have a threat all the time. I'm number one on their list before you.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튀르키예에서 구형 에어포스 원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고 영국에서 신형 전용기로 갈아탔습니다. 왜 비행기를 바꿨냐? 창문을 닫으란 이유 무엇이냐? 기자들의 질문에는 보안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공식 발표와는 달리 이례적인 비밀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구체적인 암살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에 타는 척하면서 기내식 운반 트럭으로 숨었고요. 보다 작은 C-32A 수송기로 옮겨 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탄 뒤에 비행기 뒤에 있던 트럭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자들과 일부 백악관 참모들이 타고 있던 구형 에어포스 원은 미끼 역할을 한 겁니다. 트럼프 일기 때인 2020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복수는 분명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골프를 치는 트럼프 대통령 위에 드론이 나는 이미지를 합성해 올렸는데요. 최근에는 골프를 치는 트럼프 대통령 옆에 방공 시스템이 배치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선 대통령이 언제든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안규배 국방부 장관의 좌우명을 놓고 안 장관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안 장관의 좌우명, 마오쩌둥의 신조라는 처변 불경인데 국방부는 널리 쓰이는 사자성어라고 대응했습니다. 사관학교에 가서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금가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고 어느 나라 장관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지난 6월에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공군사관학교에서 처변 불경을 언급한 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안 장관이 생도들 앞에서 마오쩌둥의 신조가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발언했다는 겁니다.
김일성을 지원한 인물인 만큼 국방부 장관이 할 말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안규백 장관의 블로그에는요, 2017년에도 이 처변 불경을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 오랫동안 언급을 해온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도요, 이 발언의 취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선 기자님께서도 처변 불경의 뜻을 잘 아시죠? 널리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 평소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고 특정 인물을 강조하기 위한 사항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27년 만에 개기 일식에 유럽이 들뜬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태양이 사라집니다. Donc ça fait presque 2 heures d'attente. On est au soleil. Ça fait, enfin, c'était long, mais c'est parce que c'est en pénurie à peu. 프랑스와 스페인 곳곳에선 일식을 관측하기 위한 안경이 일찌감치 품절됐습니다.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찾아오는 개기일식, 직접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요, 유럽 지역 대부분에서 달이 태양을 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이슬란드와 캐나다, 미국 일부에서도 부분 일식을 경험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태양이 새까맣게 변해 하늘에 검은 구멍이 뚫리는 듯한 모습이 펼쳐질 텐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나사 등 온라인 생중계로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거센 흔들림에 건물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주저앉습니다. 대성당의 첨탑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50여 명이 숨졌습니다. 건물 상당수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접수된 실종 신고만 3,000건이 넘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땅이 출렁일 정도의 강한 진동에 건물이 조각조각 무너져 내립니다. 붕괴된 잔해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먼지 구름이 도로를 덮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주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오열합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7시 30분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주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Es el sismo más fuerte que se ha sentido en la última década en el país. 페레이라 국제공항에선 천장 구조물이 추락해 사람들을 덮쳤고 100년 가깝게 자리를 지켜온 성모 로사리오 대성당의 첨탑도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Yo creo que si dura 5 segundos más, ya no queda nada. 잔해더미 속에서 갓난아기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기적도 잇따르고 있지만 접수된 실종 신고만 이미 2,000건이 넘었습니다. No hemos podido rescatar a la señora. No sabemos si está viva o muerta. 이번 지진은 이웃나라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으로 6,300명 넘는 희생자가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터졌습니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가족을 잃고 콜롬비아로 피난을 왔다. 또다시 지진을 겪은 이주민도 상당수라고 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800여 명의 우리 교민 피해는 아직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이란의 핵 위협을 없애겠다며 미국이 시작한 중동 전쟁이 5개월을 넘겼습니다. 핵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했고 이란은 전 세계 석유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오히려 무기로 삼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 60일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인 특파원입니다. 미군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에 더 큰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 MBC 방송은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해협을 핵보다 더 강력한 지렛대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을 틀어주면서 이란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겁니다.
باز شدن تنگه هرمز منوط به تحقق شرایطی است که تحمیل شده ب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ر این آبراه بر کل منطقه به دلیل تجاوز نظامی آ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미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해 해협 장악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작전에 돌입할 경우 미군 다수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의 핵 위협을 없애겠다던 당초 전쟁 목표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이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Look, the only one that has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right now is the United States Navy. We have a blockade that's been infallible. It's a steel wall. 겉으로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과 핵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만 정상화되면 이를 성과로 내세워 승리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정한 60일 협상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군사 대응과 비핵화 성과 없는 합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과 전주가 33도, 서울, 광주가 3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산지 등에는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입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